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증권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산업분석 시간인데요. 폴더블 폰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마트폰 관련 섹터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뭐 폴더블 폰 관련 섹터는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스마트폰, 출시를 좀 늘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판매 전망도 뭐 한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뭐 수혜 섹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골라라 그러면 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힌지 분야에서도 KH 바텍 외장 힌지 쪽 현재로서는 가장 수혜가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인테크닉스인데 얘는 내장 힌지입니다. 그래서 KH 바텍의 가장 큰 경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스코넥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KH 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뭐 기본적 분석을 보면 KH 바텍은 일단 적자죠. 포가 안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PBR은 2.64배.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는 포가 50배, 54배, PBR이 4.87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자, 내장 힌지, 외장 힌지는 뭐가 틀리냐? 자, 외장 힌지는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 스마트폰 부분에 나와 있는 힌지고요. 내장 힌지는 이 OLED 패널 안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장 힌지 쪽은 파인테크닉스, 그 외장 힌지 쪽은 KH 바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혜를 붙는 섹터를 분야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커버 윈도우 분야를 고르겠습니다. 커버 윈도우 분야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TG, 뭐 방막, 울트라 틴 글라스 해가지고 초방막 유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액정을 보호하는 부분이다. 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소재를 유리로 할 거냐, 필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유리로 하면 UTG, 필름으로 하면 CPI가 되는 거죠. 자, UTG 업체로는 캠트로닉스, UTI, 뉴파워 플라즈마가 있는데요. UTI는 한때 뭐 가장 대장이었고, 자, 뉴파워 플라즈마는 직접적으로 관련 수혜주는 아닌데 자회사가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거기서 이제 지분 투자도 받고 그런 기업의 지분을 약 9%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분류가 된 것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뉴파워 플라즈마는 PBR이 1.5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퍼도 8배. 왜냐하면 자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UTI는 뭐 470배 워낙 높죠. PBR도 4배나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FPCB는 뭐 큰 수혜는 아닌데요. 그냥 좀 곁다리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종목은 BHC라고 보면 됩니다. 23.9배 퍼는 PBR은 1.82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커버 윈도우 두 번째 기업은 두 번째 분야는 이 필름 분야예요. 또 필름 분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름에 색깔이 들어있는 이 PI 필름, PI 필름, PI 첨단 소재는 옛날에 SKC, 코롱 PI겠죠. 걔가 이름이 이제 바뀐 거고요. 얘는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이 있는 건 이제 바깥쪽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액정 바깥에 하는 것은 이제 안쪽에 내장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플렉서블 하니까. 자,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진짜 CPI 필름. 이거는 투명 이미드 필름이니까,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이니까 얘는 투명한 겁니다. PI 필름보다 조금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커버 윈도우로서 UTG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상장기업 아시죠? 분리막회사 SKI 테크놀로지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를 생산하고 있다.
근데 주력이 분리막이니까 뭐 수혜를 봐도 워낙 큰 덩어리가 분리막 쪽이니까 이런 것은 그냥 분류만 해놓은 거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다. SKI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뉴파워 플라즈마에서 도이스 얘기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2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가 8.99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CPI 필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SKI 테크놀로지에서 뭐 상업 생산한다고 이렇게 나온 예시인데 이렇게 투명한 필름을 CPI 필름이라고 해요.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의 약자예요. CPI가. PI 필름은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못 나오고요.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폴더블 폰 안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그래도 핵심 갭이 어떤 거냐 볼 때는 그래도 힌지 그 다음에 커버 윈도우 그 중에서도 UTG CPI 쪽을 잘 보시면 되겠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오롱 인더는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으니까 퍼가 한 9배, PBR이 0.88배니까요. 이런 거는 아직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격산 네오룩스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뭐 그냥 분류해 놓은 거지 뭐 MLCC 카메라 모듈 쪽에 수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덕전자는 PCB 통합 솔루션. 자, 얘들보다는 이 덕산 네오룩스 이 기업이 최근에 폴더블폰 수혜로 많이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BR은 근데 5배, 퍼는 32배,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참고로 제조사별로 커버 윈도우 채택 현황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더는 CPI를 썼네요. 투명 폴리 이미드. 그 다음 모토로라는 레이저라는 모델에 CPI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은 UTG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CPI하고 UTG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병용해서 쓰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한쪽이 우위가 확실히 드러나면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CPI와 UTG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뭐 여러분이 뭐 유리하고 필름하고의 차이다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그래서 유리로 했을 때는 이게 좋겠구나, 필름으로 하면 이게 좋겠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장단점이 서로 다 상반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만 현재는 이 CPI 쪽이 조금 더 수요가 더 많다. 왜냐하면 조금 쉽잖아요. 이 유리로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기가 아직은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CPI가 지금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한 2025년 정도 가면 이 CPI하고 UTG하고 시장을 양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폴더블폰 관련 수혜주를 좀 살펴봤고요. 몇 종목 주가 흐름 살펴봐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KH바텍 최근에 잘 갔네요. 잘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횡보할 때는 잘 지켜주는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41선 근처에 오면 분할로 좀 접근해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KH바텍하고 가장 경쟁하는 기업이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얘는 내장 힌지죠. 얘는 뭐 급등을 워낙 많이 하고 뭐 고가권에서 아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고점을 뭐 돌파하려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이 파인테크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다. 왜?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지키고 있고, 그러면 비록 고가권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여기 이격이 좀 있잖아요. 이격이 있을 때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30%씩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롱인더 한번 볼까요? 코롱인더는 잘 가고 있어요. 주가 흐름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최근에 잘 흘러가고 있어도 PBR이나 퍼가 굉장히 낮아요. 아직도 저평가 상태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 추세고요. 추세지만 주가가 저평가니까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60일선 오면 매수 관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도 지금 20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강합니다. 강하고 21선, 20주선 좀 확실히 지켜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기업은 직접적으로 폴더블폰 수혜주는 아닌데 도이시스라는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수혜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본업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방막 공정하고 식각 공정 업체예요. 그러니까 본업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 뭐 폴더블폰 수혜보다는 반도체 업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60일선 오면 한번 접근 가능한 그런 주가 흐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신뢰가 있죠. 이렇게 쭉 지켜왔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본업보다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수혜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SKI 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주잖아요. 얘는 덩치가 10조짜리잖아요. 그리고 본업이 분리막이고 장래에 얘를 2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CPI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분리막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리는 해놨지만 뭐 그렇게 큰 수혜주는 아니다. 뭐 폴더블 폰 때문에 얘가 주가가 급등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는 그냥 제외시켜도 되겠다. 분리막 회사로 제외시켜도 되고요. 폴더블 폰 수혜주도 그냥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신규 상장 후 주가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지만 이제는 바닥을 거의 다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상급등이죠. ETF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요. 이쪽 10조 원 정도 언저리 이게 14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은 거의 저점권인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이 정도에서는 물론 신규 상장주는 원칙이 뭐 1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원칙이지만 얘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분리막 쪽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전방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2차전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폴더블폰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BH란 기업은 아까 FPCB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네요. 얘도 잘 흘러가고 최근에 흘러갔다가 여기 61선까지 다시 와줬습니다. 4불짜리입니다. 이것도 4불짜리예요. 이 정도 오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가 가격대가 많이 몰려있는 여러분들이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권이다. 이게 만약 밑으로 내려오면 저항권이겠지만 지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거래량이 이제 줄면서 내려왔죠. 증가하면서 내려왔으면 뭐 사실은 여기 뚫고 내려올 확률이 큰데 내려올수록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좀 지켜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이 기업도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대덕전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주가가 그렇게 급상승하지는 못했고요.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좋진 않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지난번 이상급등 했었죠. 이상급등이라기보다는 지난번 이 고점권 이런 것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너무 적어서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그렇게 많이 보는 PCB 종합 솔루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폴더블 폰 수혜주라기보다는 그냥 전방 산업이 커졌을 때 주가가 상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목받았잖아요. 반도체 뭐 쇼티지 현상 때문에 이런 PCB가 부족하다 이래갖고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폴더블 폰으로 주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본업인 PCB 업황 쪽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시켜 놔도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록스. 얘는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데 수혜는 많이 볼 거예요. OLED 패널 지금은 매물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맞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사람은 5일선, 자, 느긋한 사람은 여기 61선까지 와주면 좋고 안 와주면 말고 이렇게 기다렸다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추천 종목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산업에 있는 수혜 업종을 분석해보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